알파칸 한국지사 대표 이수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알파칸 시스템 창호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글라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제 발표가 끝날 쯤에 여러분의 건축물에 어느 정도의 영감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이탈리아의 고결한 선에 어떻게 하면 한국의 맑은 빛을 조화롭게 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 갇힌 기술이 아닌 풍경을 담는 태도. 두 번째, 그 풍경의 뒤에서 넘어선 기술 디테일. 세 번째, 유리까지 연구하는 진짜 시스템 창호라는 주제로 알파칸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레임에 갇힌 기술이 아닌 풍경을 담는 성능,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화면에 잠시 시선을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자료들인데요. 유리는 단순히 창을 내서 벽을 허무는 행위가 아니라 실외의 빛을 실내의 안락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런 단절 없는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내에 얼마나 맑은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따뜻한 거실은 안락한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외부의 냉기로부터 방어해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출이 가능한 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별 가이드를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리를 통해 조망하고 채광을 얻으며 친밀성을 얻습니다. 외부와의 단절이 없는 시각적 연결과 실내로부터 얼마나 건강한 밝은 빛이 채워지는지, 그리고 현대 건축을 간결하게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는 전부 다 유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어떤 점이 느껴지신가요?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 이 사진을 컨셉으로 제일 먼저 잡았거든요. 단순히 유리라는 것이 투명한 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리는 빛을 담는 투명한 도화지입니다. 즉, 그 투명한 도화지에 어떠한 빛의 농도를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표정과 건축물의 표정이 결정되기도 하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시선이 필요한데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것은 제 기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표들은 유리의 언어입니다. 핵심 언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창호 안에 들어가는 유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법의 언어죠. 열관유리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열관유리라는 거는 외부의 냉기를 얼마나 차단해 주느냐의 방어막입니다. 즉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낮을수록 단열 성능은 우수합니다. 태양열 취득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요즘 고객님들께 상담을 드릴 때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다 단열 성능만을 이야기하실 때 태양열을 얼마나 실내로 들일 수 있느냐가 바로 유리의 기술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태양열 취득 계수는 낮을수록 냉방 부하가 감소합니다. 즉, 실내를 쾌적하고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태양열 취득 계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가시광선 투과율, 즉 우리가 투명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이유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열유리를 쓰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명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코팅을 여러 겹 입을수록 투명도가 감소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가시광선을 실내로 들이고 냉방, 난방 부하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투과율도 유리를 선별하실 때 꼭 고려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이름 그대로 방음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른 차음 성능, 반사를 얼마나 시키느냐, 즉 눈이 부신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죠. 반사율. 그리고 마지막에 푸사이 밸류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유리 스페이서 회사에서 보통 다루는 기술 지표입니다. 즉 열교는 유리 테두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유리 테두리에서 열교 차단을 얼마나 해내느냐 가 바로 선형 열관율 푸사이 밸류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을 때 유리의 기술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열관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리의 지표들을 이미지화 시켜본 것입니다. 모든 지표들이 종합적인 밸런스가 맞을 때 비로소 실내 공간은 쾌적하게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디테일을 잡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소위 로이유리, 아르곤가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떠한 오해들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중요하게 관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의 언어죠. 로이글라스. 이름이 아니라 조합의 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로이 유리를 끼웠으니 단열은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심코 넘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로이 유리라는 것은 저방사율이라고 불리우죠. 즉 방사율을 나타내는 값인데요. 한국 KS 표준에서는 방사율 0.12 이하의 값을 가진 유리를 로이 유리라고 명명합니다. 즉 방사율을 아무도 따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고 계시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유리 회사에서는 0.85 정도 되는 방사율을 가진 일반 유리에 금속 코팅을 입혀서 방사율을 0.12 이하로 떨어진 유리를 로이 유리라고 부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드로이라는 것은 산화 주석 코팅을 입혀진 유리를 말하고요. 소프트로이라는 것은 은이 입혀진 금속 코팅이 된 로이를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주변 고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하드로이는 단단하고 소프트로이는 부드러운 로이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드로이는 산화 주석으로 코팅된 유리를 말하는데 방사율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0.15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저방사율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이라는 거는 지금 알려진 금속 중에서 가장 열 전도율이 낮고요. 산화주석은 그에 비해 열 전도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 하드로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하드로이는 내구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단판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소프트로이는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유리 내부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하냐 부드럽냐의 차이가 아니라 방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로이 복층 유리라고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로이가 혹시 하드로이였다면 그 로이의 방사율이 0.12 기준을 만족을 시키는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칸 시스템 창호는 복층 유리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알파칸 시스템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지 않은 하드로이 복층 유리가 아닌 단열 성능이 월등히 좋은 소프트 로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창문을 주문하시거나 유리를 발주하실 때 이 로이가 소프트 유리였는지 하드 로이였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로이를 고르셨다면 과연 이걸 어디에 시공을 해야 하느냐, 어디에 집어넣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파란색 막대가 유리고요. 검정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게 로이 코팅이 되어져 있는 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부에 로이 코팅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외부에 로이 코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안에서 열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로이 코팅이 그 잡아주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외부에서 태양의 복사열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항을 시킴으로써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시스템 창호 제조사의 유리 스펙은 세 번째 그림입니다. 즉 외부에도 로이가 사용되고 내부에도 로이가 사용돼서 냉방부와 난방부하를 모두 잡겠다는 어쩌면 똑똑한 선택이죠. 가장 간결하고 똑똑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파카는 또 다른 솔루션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에 있는 사면은 같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위에 따라서 북쪽은 냉기를 잡아야 되고요. 남쪽은 햇빛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주거용이냐에 따라 또 상업용에 따라서 로이 코팅 위치는 전부 다 변화될 수 있는 옵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북향일 때 내지는 주거용일 경우 냉방부하보다는 난방부하를 잡아야 됩니다. 즉 단열이 좀 더 중요한 공간들이겠죠. 그러면 내부에 로이 코팅을 입히시고 저런 식으로 시공을 하신다면 반대로 방위가 남향이고 목적이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 외부에 로이 코팅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로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제조사에서 성능이 좋은 로이 유리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성능이 좋은 로이 유리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두 장을 투명한 유리를 띄우신다면 단열과 냉방부하를 모두 잡고 투명도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집의 위치가 건축물의 방위가 어떠한지, 건축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위가 어떠한지,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찬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에 따라서 로이의 시공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로이는 이쪽에 시공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자기의 건축물을 이해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르곤가스. 단열을 위해서 넣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굉장히 낮죠. 대류를 막아줘서 열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르곤가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쉽게 하고 있는 오해가 아르곤가스를 넣었으니 단열은 됐겠지 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르곤가스를 얼마나 충진을 했느냐가 아니라 충진되어져 있는 아르곤가스가 얼마나 빠져나가지 않게 밀봉을 했느냐입니다. 즉 누기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곤가스 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조사의 품질과 양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이 아르곤가스 테스트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르곤가스를 테스트하는 장면이고요. 생산된 유리에 아르곤가스 테스트기를 가져다 대면 화면에 충진율이 표시가 됩니다. 95%, 85% 이렇게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한국 단체 표준에서는 85% 이상의 충진율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점이 있는데요. 보통의 복중유리 공장에서는 보통 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기계는 로이면에 갖다 대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즉 일반 유리에 갖다 대어야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스템 창호에 들어가는 스펙이니 바로 양면에 로이가 들어가고 있죠. 아르곤 테스트기를 로이면에 갖다 대어도 몇 프로가 충진되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평소에 양면에 로이가 들어가지 않는 유리일지라도 아르곤 테스트 누기율과 충진율을 충분히 관리해내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공장이어야만이 바로 아르곤가스의 누기율을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여봤는데요. 알파카 시스템 창호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글라스는 단체 표준 85%가 아닌 90% 이상의 충진율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창호를 발주하실 때 그 창호 회사가 아르곤가스 내지는 단열 성능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회사인지 어떤 유리가 내 창호에 들어와 있는지 컨트롤이 가능한지 그 회사의 컨트롤 가능한 영역까지도 꼭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좀 준비를 사실 했었는데요. 유밸류, 즉 열관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수치가 단열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인데 제가 감히 수치에 가려진 시각적 완성도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 생각에 복중유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로이유리 기술과 그 로이유리를 사용해서 복중유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월등합니다. 따라서 삼중유리라는 스펙이 알파카 시스템 창호에 이미 스펙인이 되어 있다면 이미 열관률은 갖춰져 있습니다. 열관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나 에너지 성능을 중요시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태양열 추가율, 투명도, 그리고 기술적인 나머지 지표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스템 창호에 들어가는 유리는 열관률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도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각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SGC라는 것은 태양열 취득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같은 건물에 태양열 추가 개수가, 태양열 개수가 다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열값이 전부 다 같다고 가정했었을 때 태양열이 내부로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차폐되는지에 따라서 건물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극단적으로 사실 그려봤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어 건축물이 이렇게 도로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저희는 단열을 잡을 게 아니라 어떤 걸 잡아야 할까요? 차음을 잡아야 됩니다. 방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즉 도로변에 위치한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는 방음 성능이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쪽 거실 발코니는 숲속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있죠. 가시광선 투과율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단열 성능은 시스템 창호 유리의 기본입니다. 이 그림은 같은 건물일지라도 층별 기능에 따라서 유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사생활이 중요하거나 내부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공간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굉장히 낮춰서 어둡게 진행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고층에서는 앞에 건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한다면 나는 풍경을 즐기겠다라고 하면 유리의 투명도를 최대한 높여서 실내를 밝게 만드는 것이 우선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자료의 결론은 정해진 유리가 아니라 설계된 유리를 사용하십시오. 건축사 분들에게 다 맡겨두지 마시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창호와 유리 제조사가 건축물을 짓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시스템 창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스템 창호의 경우에 시공자분들과 건설사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겁다라는 기술적 이슈입니다. 그럼 알파칸 시스템 창호는 이 무겁다라는 기술적 이슈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유리로 풀어봤습니다. 좀 다르신가요? 사진이 3중 유리긴 한데 가운데 들어가는 유리가 좀 얇죠. 0.5mm에서 2.1mm에 해당하는 두께입니다. 경량복층 유리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경량화가 됩니다. 무게는 30% 이상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같은 두께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가 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들어가는 스페이서의 두께는 두꺼워져야 됩니다. 공기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단열 성능은 좋아집니다. 열괄율이 낮아지거든요. 따라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시공자분들이 가장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시공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요. 단열 성능으로 인해서 열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량 가운데 중판 유리를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적이라서 탄소 발자국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파칸 회사의 목표입니다. 클리어 비전, 솔리드 컴포트. 무슨 말이냐면 유리를 통해서 맑은 세상을 보게 해드리고 싶고요. 견고한 안락함을 알파칸 시스템 창호를 통해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품질 관리를 성실하게 해내는 회사로 기업되고 싶습니다. 성실한 알파칸 시스템 창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